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SK증권과 SK증권 우선주도 SK바이오팜 상장수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상장 정보와 전망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SK바이오팜 상장주들, SK그룹주들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SK나 SK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본주는 좀 무거워서 반응이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나오지 않고 가벼운 우선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호적상 남남이었던 SK증권과 SK증권 우선주도 관련주로 올라섰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번 주에 이제 수목일 이틀에 걸쳐서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청약일을 거친 다음에 7월 초에 7월 첫 주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 워낙에 품절주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청약률도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주택 청약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장하는 첫날에는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청약에서 공모 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리고 첫날에 매수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 시가총액 한 3, 4조 원에서 첫날 시작해가지고 아니죠. 공모가 공모 공모 당시에 시가총액이 3, 4조 원 그리고 상장 첫날에 해가지고 시총 8조까지는 계속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만연한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삼성물산과도 비교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SK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SK증권이 남아있게 되면은 금산분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합병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 전에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합병 이후에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서 SK증권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합병하고 나서 SK증권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JNW BIG라는 신생 사모펀드 회사에서 이 지분을 가져갔고 좀 묘연합니다. 최대 주주가 바뀐 이후에도 사업이 그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JNW BIG가 SK와 관련된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는 거고요. 선경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씨가 이제 작고하고 나서 한동안 자리가 비어져 있었는데 마침내 최태원 회장으로 이제 완전히 체제가 바뀌게 됐다.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요거예요. SK증권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SK 계열사 내에서 자본 조달을 담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증권사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통해서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해서 자금 융통 쪽으로 해가지고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됐고 계속해서 SK그룹의 자본 조달과 관련해가지고 자금 조달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세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신에 SK증권은 게이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두각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대신에 SK 우선주와 같이 SK증권도 가볍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에 회사채 발행과 그리고 자본 조달에 있어서 SK증권을 관통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점에서 기대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말이 참 어렵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업적인 관계에서 자본 조달 쪽에서 앞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분 관계에 있어서는 엮이지 않을 것이 분명을 합니다. 분명한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SK그룹 같은 가족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위장 이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한 식구로 살고 있다라는 거, 한 집안 식구라는 거 그런 점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실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SK바이오팜에서 진행하는 부분 자본 거래가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실 텐데 그거는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기존의 실적적인 면에서 딱히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실적적인 면이 부각이 받는 게 아니라 모멘텀, 이슈 면에서 부각을 받는 것이고 시세 탄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전주 탈출해가지고 몇 년간 걸쳐서 기대받았었던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이슈는 2017년도 이후에서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이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타고 올라간다. 대신 SK증권 우선주가 더 가볍기 때문에 얘는 더 잘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탄력 받으면은 본주보다 훨씬 더 잘 가니까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단기간에 도달하는 것이고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보름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전고점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가느냐. 빠르게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이 다음 돌파가 더 기대가 되는 게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SK 그룹 내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게 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선주 대란이 일어났는데 우선주 대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이 우선주 대란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한 우선주들, SK 그룹 내 우선주들이 계속 중심에 남아 있을 것이고요. 시장 조정이 끝나고 우선주들의 행보가 끝난다 하더라도 SK 그룹 내 우선주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목받던 삼성물산이 주목받던 그때와는 시장의 관심도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잘 안 가는 시장이라서 가는 놈이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엮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탄력을 받는 그런 시기라는 거.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이오팜이 상장하는 7월이 되기 전에 시세가 모두 고점을 찍는다라는 것이고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는 효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세에 있을 때 영인 프론티어나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이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일신바이오, 영인 프론티어 같은 종목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동소이하다라는 관점 때문에 같이 올랐던 것이지 SK증권 우선주나 아니면은 SK 바이오팜 이쪽은 완전히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주가 SK 바이오팜과 엮여서 간다라는 거. 그러면은 SK 바이오팜 상장 전에는 SK 그룹 내 우선주들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 후에는 어떤 거? 이제 바이오 내에서 사업이 엮이는 부분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SK 바이오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에는 SK 바이오팜과 연관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영인프론티어,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이 같이 움직이듯이 SK 바이오팜과 같이 움직일 바이오 종목이 있다라는 거 미리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SK 바이오팜 사업적인 면에서 관련주들 공략할 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